존 템플턴이 대한민국 시장에 현재 투자를 하고 있다 한다면은 어떤 관점으로 시황을 바라볼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또 시장을 읽을 것이며 어떤 관점으로 종목 매매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빙의가 되어서 썰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이 레전드 시간, 존 템플턴 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항상 어떤 편견에 빠져 있나요? 그렇죠. 시장이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다. 존 템플턴이 대표적으로 했던 말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문구가 있는데요. 이 주가와 기업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호재학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신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주가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거나 또 여러분들이 좋은 매도를 하고 좋은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아니라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존 템플턴이 살아생전에 말해왔던 그가 지녀왔던 투자의 신념과 철학 그리고 매매의 스타일과 기법 이런 면들에 대해서 하나씩 오늘날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토마토 투자자문 명준우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명준우 운용력만의 독특한 투자 관점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제 시장에서 최고의 종목을 고르는 선별 방법으로 넘어와 있거든요. 오늘도 종목 고르는 방법 알려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전해주시죠. 네, 예. 오늘도 명준우의 투자론 이제 네 번째 시간 되겠고요. 네 번째 시간. 한 7시간 정도는 명준우의 투자론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이 딱 중간 정도 되겠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 명준우의 투자론 세 번째 시간과 연계된 내용이 되겠죠. 지난주 명준우의 투자론 시간에 일반인들,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주식의 요건, 그리고 명준우가 생각하는 최고의 주식의 요건까지 갔었고요. 말미에 그 최고의 주식의 요건 중에는 역사적 반복성을 동일하게 역사적 반복성을 갖는 주식이 굉장히 매매에 있어서 용이하고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기조 속에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또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역사적 반복성을 갖는 주식이란 무엇인가 하는 면들에 대해서 또 심도 있게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이 명준우의 투자론 시간 지금 지난 시간 말미 내용들 간단히 좀 보면요. 급등의 요건이 완벽하게 정비된 출발선상의 주식, 이것은 주가가 뭐 이미 크게 올라 있다면은 그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 크게 올랐어도 또 주식이라는 게 1차적인 상승기 2, 3개월 강력하게 가져가고 또 몇 달 동안의 등락 과정, 그리고 또 2차적인 상승기 가져갈 때는 또 한 2, 3개월 동안에 큰 폭으로 70%, 100% 이상 또 치고 올라가고, 또 3차 상승기, 뭐 대체로 보면 한 4차 상승기까지 가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급등의 요건이 완벽하게 정비된 이것은 차트에 있어서의 일봉 차트가 됐든 조금 중장기 차트, 월봉이나 주봉 차트가 됐든 이런 차트에 있어서도 길목 신호 완벽하게 주고 추세선상에 있어서도 완벽하게 수렴 또는 정비된 양상들을 주는 위치에 시점에 중요한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강한 메리트, 그 기업이 실적이 그동안 굉장히 부진한 단계였는데 실적이 턴 어라운딩기에 놓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는 시점이 되든지, 혹은 실적에 있어서 실적의 기조가 강력히 좋아지는 가운데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또 주가 흐름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갭이 강하게 있는 단계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급상의 특징들도 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은 급등의 요건이 완벽하게 정비된 출발선상의 주식은 지수의 등락과 무관하게 매분기 준비되어 있다 하는 내용들 됐었죠. 사실 뭐 지수와 꼭 연동해야 된다면, 종목의 사이클들이 지수와 연동해야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 빨고 있겠죠. 주식할 게 없어갖고 벌써 3년
반 이상 4년 가까이 지수가 정체 국면에 있는데 각 업종과 각 종목이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인다면은 그야말로 정말 주식시장에 누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은행에 묻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나 지수는 이 밴드에 가만히 가다 놓고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업종,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저점부에서 완벽히 준비된 위치에서 또 들어올리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또 밸류에이션 대비 상당히 고평가 그리고 대중들에게 수급의 때를 많이 안겨놓은 종목들은 또 급락을 하고 이러면서 시장은 지수는 세워놓아도 업종과 종목은 계속 강하게 순환을 시켜주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이와 같은 그 급등의 요건이 완벽하게 정비된 출발선상의 주식, 즉 사실상의 위험 요인은 거의 뭐 0에 가깝다. 주식이기 때문에 0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위험 요인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은 거의 없는 상태. 반면에 이익은 2, 3개월을 두고도 뭐 배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이 완벽하게 준비된 출발선상의 주식은 지수의 등락과 무관하게 매 분기, 매일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매 분기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는 주식이 있고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지 않는 주식이 있는데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지 않는 주식이라고 뭐 무조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지 않는 주식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왕이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이 종목에 있어서 이 특정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중장기적으로 벌써 3년, 4년을 계속 끼울었는데 끼우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제 터닝의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작년도 10월달 중하순 정유주가 됐을 때 야 정유주 사야 되겠는데 S-오일 사는 게 좋을까? SK이노베이션 사는 게 좋을까? GS 사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특정 업종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업종이 이제 사야 되는 신호를 준다면은 이왕이면 그 업종 내에서도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는 주식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하고 훨씬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순방향의 타이밍, 즉 나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나가는 타이밍 속에서 이왕이면은 급격한 변동성. 어떤 친구는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은 항상 과거의 사례들 있어서도 그 종목이 추세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딩이 돼서 올라갈 때 뭐 한 1년 반, 2년 걸려야 따블이 나는 종목이다. 아주 느그적 올라가는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있고요. B라는 종목은 항상 급격하게 반영을 시킨다. 2, 3개월에 거의 옆에 친구, 옆 종목이 한 1년, 2년에 걸쳐서 올라갈 거를 이 친구는 2, 3개월에 후딱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 과거에 그런 성질이 있으면 지금도 그런 성질이 있느냐? 있다는 게 재밌는 거죠. 이게 없으면 재미가 없는데 과거에는 오히려 그 종목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상당히 기간을 두고 느그적 올라가던 주식이 동일한 시점을 다시 맞이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 종목은 또 추세적으로 턴 어라운드 길을 맞이해 갖고 올라갈 경우에도 느그적 세월을 두고 올라가죠. 혹자 중에서는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도 꾸준히 느그적 올라가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참 이상한 성격인 거죠. 이왕이면은 같은 섹터에 같은 밸류에이션으로 오히려 동일하게 올라갈 목표치가 있어도 뭐 1년, 2년, 3년에 걸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2, 3개월에 올라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이클, 시장 사이클 속에서도 오히려 그거 먹고 오히려 또 딴 종목, 딴 섹터가 또 아름답게 자리 잡아놓은 친구 가서 또 먹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순방향의 타이밍에 급격한 변동성을 지녀온 주식이 또 최고의 주식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는 것들 되겠는데요. 자, 이 역사적 반복성을 갖는 주식의 장점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당연히 기회비용 최소화의 부분이 되겠죠. 여타 기업이 성장기에 주가가 꾸준히 중기적인 이제 성장기로 진입을 했을 때 3 내지 5년에 걸쳐 이루어낼 수익률을 2 내지 6개월에 달성해버리면 기회비용, 그렇죠? 뭐 대세 사이클 기껏해야 뭐 3년, 4년, 뭐 길어야 5년인데 그 사이클 내내 그 종목 붙잡고 쥐어잡고 있어봐야 그게 5년 내내 올리는 게 아니죠. 5년 중에서도 강하게 또 몇 달 올랐다가 또 기간 조정, 뭐 3개월, 6개월, 9개월 받고 또 한 단계 오르고 이걸 그러고 그냥 부여잡고선 5년 동안 부여잡고선 낼 수익을 오히려 상당히 단기간에 그 섹터에서 먼저 먹어주면
어떻게 돼요? 5년 동안의 4년, 5년 동안의 사이클 동안에, 그죠? 이쪽 업종이 또 자리 잡고 있는 친구를 먼저 한번 먹어서 차익 실현해주고 또 이쪽 업종의 친구를 먹어서 차익 실현을 해주고 이 과정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최소화라는 거는 또 같은 잔고를 놓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 반복성을 갖는 주식을 발굴하고 이왕이면 같은 섹터에서도 역사적 반복성이 그리고 순방향의 강한 변동성을 주어왔던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타이밍 판단도 굉장히 명료해지죠. 과거에 동일한 역사적 반복성을 주어왔던 종목이라면은 야, 차트만 보고도 야, 이 시점 즈음에는 이제 얘가 그동안 뭐 2년, 3년 동안에 굉장히 내가 이 종목, 이 섹터는 굉장히 경원시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매매하지 않았던 종목이어도 아, 이 즈음이면 이제 한번 고찰해 보아야 되는, 왜? 주기적으로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판단할 수가 있죠. 아, 이 업종이 지금 한 2년, 3년 계속 안 좋았는데 턴 어라운딩 될 요인이 있는가? 그것은 지표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잖아요. 뭐 환율 지표, 유가 지표, 여러 가지 또 경기 지표들이 친절하게. 아, 지금은 주가는 침체되어 있으나 굉장히 이 업종, 이 종목이 이제 강한 턴어라운딩기에 맞이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입니다 하고선 먼저 알려줘요. 이걸 알려주면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식이 오히려 후행하는, 지표에 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턴어라운딩기에는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침체가 되다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공매도 계속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공매도 치고 싶은 친구들은 계속, 왜? 그 종목은 언제나 공매도를 치면은 먹는다는 확신을 1년, 2년, 3년 동안의 데이터에서 보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상으로 이제 턴어라운딩기에 놓여져도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의 공매도는 멈추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뭐 2년, 3년을 지금 들고 왔고 3분의 1 토막, 반 토막이 나 있는데 이거 팔고 싶은 욕구 같고, 이런 물량들에 대한 소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도 세력, 선침의 세력들은 거기부터 이제 작업이 들어오죠. 3개월, 6개월을 두고 꾸준히. 이건 뭐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타이밍 판단이 명료해진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적인 반복성이 없는 주식에 비해 역사적인 반복성이 있는 종목은 이제 턴 어라운딩기에 본격적으로 추세가 돌아나갈 타이밍 포착도 훨씬 용이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순방향의 흐름, 진짜로 오르기 시작해요. 오르기 시작할 때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뭐가 용이해요? 매도 시점을 파악하고 매도의 가격과 매도의 타이밍을 파악하는데 대단히 용이해진다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네. 예. 존 템플턴이라는 레전드의 어떤 가치와 투자 전략을 추종하는 전략을 피고 계신다고 이 시간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명준우 운용력은 어떤 전략을 펴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존 템플턴 하면 흔히들 뭐 가치주 투자, 역발상 투자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역발상 중에서도 역사적인 반복성이 있는 주식이 최고의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흔히들 주식에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주식은 이런 성격이야. 그런데 역사적인 반복성이 있는 주식과 없는 주식, 그 성격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격을 좀 잘 파악한다. 그러니까 한 주식에 대해서도 좀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명준우 운용력님이 지금 그런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고 있는 주식 리스트를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불러주라고 하셔도 뭐 쫙 불러주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실제로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주식 이야기 해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주식 얘기를 이미 올라온 거 말고 드리고요. 앞으로 올라갈 거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존 템플턴의 매매 기법을 추종하는 명준우 운용력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존 템플턴 님의 그 매매 방법을 추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투자 방법과 저의 투자론이 따로 있는데 이것과 가장 흡사한, 과거에 그래도 투자의 명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저의 투자에 가장 흡사하고 가장 저와 성격이 딱 맞는, 제 몸에 딱 맞는 옷에 해당하는 그 투자의 대가, 이 프로가 레전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의 대가를 제 몸에 맞는 분을 골라야 되는데 고르다 보니 많은 분들을 놓고선 또 이렇게 보다 보니 이 존 템플턴 님이 가장 저의 투자와 적합하다 해서 된 것이지 제가 존 템플턴 님의 투자 방법을 무조건 뭐 그렇게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 다 답답해서 다 제 곁을 떠나실 거예요. 다 떠나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존 템플턴의 투자 기법대로 가면요 이게 이 시간이 굉장히 롱텀이거든요. 굉장히 롱텀이에요. 굉장히 뭐 3년, 5년 이런 단위 이상의 롱텀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제게 뭐 일임 서비스를 맡기셨다 뭐 등등 해도 만족스럽지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굉장히 그래도 수익은 남들보다는 만족스럽겠지만 그렇게 막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이 타이밍에 대한 부분. 그래서 타이밍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여러분들이 야 진짜 만족스럽다. 그럼 이게 그래도 보통 제가 조기청산 이렇게 주기가 한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조기청산은 20%죠. 4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져가는 걸 목표를 하고 또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시간들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어떤 누구에게 뭐 이렇게 맡겼다 아니면 믿고 한번 투자를 해보자 했을 때 이걸 수익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막 3년, 5년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 4개월 주기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투자의 명인이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을 좀 타이밍 상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좀 더 뭐 우월하다고 할까요? 좀 더 그래도 나은 면들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면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 뭐 존경합니다. 존경하지만 그분을 딱 뭐 무조건 추종한다 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는 이 주식의 신뢰에 있어서는 한 4종목 정도 보겠습니다. 샘플들 보시면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던 그런 샘플이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반복성, 저기가 한 6년, 7년 정도, 2009년이군요. 2009년도에 자리. 이거는 역사적인 반복성은 항상 여러분들이 고점에 막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따라 살 거 아니잖아요. 주식 뭐하러 많이 올라 있는 거 따라 사요. 주식이 오히려 남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이제 오히려 굉장히 절하하는 시점. 그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 투자자든 절하하는 시점. 그러나 그 기업이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그리고 그 타이밍이 3년, 5년이면 안 되죠. 그래도 수개월, 수개월보다는 2개월보다는 며칠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터닝기에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그 시점에 사는 게 주식의 투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락할 때의 패턴이 얼마나 정형화돼서 똑같이 나타나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면 2009년 병곡 전, 그러니까 2007년에서 8년 내려오는 하락의 패턴과 2011년도 여름에서 2013년도 내려오는 하락의 패턴이 거의 똑같죠. 잔파동은 좀 다르죠. 그러나 큰 패턴들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밑단에서 이제 손바뀐 과정, 6개월, 그 과정도 거의 똑같이 나타나죠. 그런 단계들 속에서는 뭐예요? 역사적 반복성이 정확히 있는 주식이지. 거기선 최종적으로 뭘 판단하는 거예요? 경기의 지표와 경기의 사이클과 이 기업의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그리고 업종 내에서의 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판단해갖고 그래 배팅 들어가자. 왜? 여기는 6개월 전이든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3년 전이든 그 사람 누구보다도 가격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을 뿐더러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바로 안 올라가고 뭐 1년, 2년 후에 올라갈 것 같으면 나도 물리는 양상이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강한 배팅이 또 가능한 면들이 되겠고 그러고 나니까 월봉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패턴 또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도 2009년도와 10년도 넘어가는 패턴과 거의 일치하는 잔파동이 조금 다르긴 하죠. 그러나 큰 패턴에 있어서 거의 초기 2, 3개월 수직 급등 그리고 한 16개월 등락 과정 그리고 그 다음 2차 상승 가는 과정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중장기 투자를 하자. 중장기 투자를 하자 해갖고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기적인 분석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단기 매매에 기가 막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불과 이게 한 몇 달이에요. 주가가 36,000원에서 76,000원 배 이상 올라가 있는데 4달이 채 안 걸린 거 한 3달? 굉장히 짧은 시점이죠. 3달은 굉장히 짧은 시점입니다. 긴 시점 같아도 3달 동안에 뭐 15%라면 이게 긴 시점이 될 수 있지만 3달 동안에 따버리면은 짧은 시점이 되는 거죠.
다음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사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시아나항공도 이게 월봉 차트예요. 지금 보여드린 것도 월봉 차트인데 월봉상으로 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죠. 순방향이 있으세요. 시세가 갈 때는 꼭 어떻게 가요? 3개월 동안 다 가는 특성들이 과거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2009년에도 똑같이 나타나죠. 항상 밑단에서 계속 느그러져 있다가 어느 시점 돌아 나가기 시작하면 종목이 3개월 동안에 그냥 뭐 더블이 됐든 세 더블이 됐든 3개월 동안에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런 양상들. 그 정도의 시세 흐름이면 여타 섹터 뭐 경기 민감주에 있어서도 막 1년, 2년 또 3년 이렇게 걸릴 시세인데 꼭 3개월에 다. 그러니까 요 작년도 11월 시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주기가 왔단 말이에요. 주기가 온 상황.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나 RSI 거래량에 있어서도 동일한 위치를 주죠. 일봉 차트에서도 직전 조정 패턴이 똑같이 또 나타나 있는 양상들. 그 어떻게 돼요? 여기서 면밀하게 고찰을 해야죠. 여기서 얘를 터닝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유가 폭락?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답은 어느 정도 또 주는 면들이 되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3개월이죠. 3개월. 딱 3개월에 걸쳐서 수직으로 올라오고 3개월에 걸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데 역사적 반복성 있는 주식이 장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그 다음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3개월 지났으니까 얘 이제 알짜배기 시세는 다 끝났구나. 이걸 또 알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등락 과정이 계속 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봉에 가서 보면 일봉에서 이것도 불과 얼마 안 걸리죠. 3,000원대에서 10,000원까지 밀고 올라가 있는데 시간이 한 4달 정도, 4달이 채 안 되는 그런 시점들이 되고요. 역사적 반복성을 갖는 주식 신뢰 한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월봉 차트가 됐어요. 월봉 차트에서 보면 과거 2004년, 5년 직전 이제 추세적으로 턴어라운딩이 나타나기 직전의 패턴과 2013년도 여름의 패턴이 거의 뭐 수렴도 똑같이 되고 MACD 오실레이터, RSI도 거래량까지 다 똑같이 나타나죠. 그 시점에 판단을 해야죠. 과연 얘가 터닝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추정 판단. 그리고 시세가 또 어떻게 나와요? 시세가 또 똑같이 나오죠. 2004년, 5년에 똑같은 위치에서 이제 월봉이 쓰기 시작했을 때 추세적인 패턴과 현재 뭐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포인트들이 되겠고 역시 일봉상에서 봤을 때도 거의 한 2배 올라가 있는데 2달이 채 안 걸리죠. 그리고 3배 올라가 있는 데까지도 한 6달 정도가 6달 정도뿐이 안 걸리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단기 매매를 잘하려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맨날 아주 지엽적인 거, 당장의 일본 그리고 지금 누가 세냐, 지금 누가 호재가 많냐 이런 거에 초점을 두는데 단기적인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도 중장기적인 고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는 주식이라면은 역사적인 반복성을 갖지 않는 주식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훨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된다 알 수가 있겠고요. 역사적 반복성을 갖는 주식은 심지어는 이렇게 이익이 전혀 안 느는 종목에도 해당이 됩니다. LG생명과학이 2000년대 초반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 기업의 재무제표 한번 여러분들 전자공시 가서 보세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영업이익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산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즉 기업이 가만히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다는 거. 발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도 월봉은 계속 주기적으로 똑같이 등락을 하죠. 어느 정도 라인에 오면은 또 뭐 성장 모멘텀 앞으로는 이제 실적이 나올 거다 하고서 막 끌어올렸다가 역시나 실적 안 나오니까 도로 내려왔다가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진폭만 갖고도 주가는 2배, 3배 이런 양상들이 되는 양상들 볼 수가 있겠고 역시 여기서도 뭐 똑같은 같은 과정들이 나타나죠. 작년도 한 여름 정도 필두로 과거의 역사적인 반복적인 흐름에서 동일한 위치로 오니까 뭐 사실 실적 하나도 안 늘어납니다. 실적이 안 늘어나도 주가는 일단 올라오고 올라온 위치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이 나타나요. 리포트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된다 리포트가 나오고 역시나 실적이 최종적으로 고점부에서도 안 나올 경우엔 도로 빠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거고 이번에는 10여 년 동안에 5번, 7번과 달리 실적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때요? 우리 투자자들 대부분은 오히려 지금에 와서 이제 관심을 갖죠. 그러나 저점부에서 역사적 반복성에서 얘기해주는 그 시점들, 거긴 사실 무위험 안전지대나 마찬가지죠. 종목에 있어서 무위험 안전지대. 기껏 리스크 있을 수 있는 거는 길 수 있는 리스크인데 그것마저도 통제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역사적 반복성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리고 저에 있어서도 1인 매매에 있어서 그 시점 좀 단기적인 이 트렌드, 나름대로 단기 길목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이 종목 한 일주일 열을 두고선 15%, 20% 끊어먹겠다 하는 매매 외에 중심적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 그래도 한 2, 3개월 이상, 그래서 나름 뭐 70% 이상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 하는 면들이 또 되겠습니다. 자, 오늘 레전드 이 정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은 명준의 투자론 5번째 시간으로 심리 고찰 해드린댔죠. 다음 시간도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전장 끝났습니다. 마켓 2막 1장 내일 돌아오죠. 고맙습니다.